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Se-mi. We're now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per engineering plastic has become a core component for futuristic automobiles and high-tech industries. So for today, we take a look at a Korean chemical company that has unrivaled process technology for this sector. Engineering plastic is used as components for machineries and structural frames for industrial materials. Plus, it's receiving interest as substitutes for metal. The usage of engineering plastic boosts the intensity of the machineries and improves thermal resistance. The craze over weight reduction of automobiles intensify the usage of engineering plastic. South Korea is working diligently to boost its material industry. There's one Korean company that has developed a specialized type of PPS and is ready to dominate the global market. Let's take a look.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만나뵐 날만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제품 소개시켜주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네, 앉으실까요? 네. 네, 대표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보다 가벼우면서도 이제 단단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이 PPS라는 소재 역시도 이런 슈퍼 첨단 소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 PPS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세상에는 뭐 수백 가지의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지만 그걸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이시는 그냥 가정용품 이런 데 쓰이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보강돼서 산업 자재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다 높은 내열도나 내화학적 특성,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물성을 가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나뉘는데 PPS는 사실 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서 내화학성, 내열성, 메탈만큼 강한 강성을 지닌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사실상 200도씨 이하에서는 녹일 수 있는 용재가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내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보다도 강하고 이렇게 열에 있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PPS라는 소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품들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떤 특징들을 좀 더 갖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엔진 후드라고 그러는데 후드를 열면 그 안에 이제 엔진이 있죠. 네. 엔진 주위에 많은 부품들이 사실은 많이 PPS가 적용되고 있는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용품에서는 보시기가 쉽지는 않는데 대표적인 용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문을 열어보시면 그 유리 밑에 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그 내열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가정용품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열에 있어서는 보통 화학물질들이 잘 녹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PPS는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PS의 가장 큰 특징 중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열도하고 내화학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 룸에서도 보면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케미칼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플라스틱들은 그런 엔진 주위의 고열 하에서 이런 그 내화학적 특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PPS는 사실상 그 부분에서 메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정도로 강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 룸 주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부품 외에 좀 어떤 부품이나 제품들에 적용이 되나요? 지금 중국 같은 데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지금 환경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먼지가 대단히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PPS는 강한 내화학성과 내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필터로 만들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강한 열과
이런 내화학적인 특성을 견디면서도 모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로도 사용이 필터로도 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항공, 우주 이런 산업에도 쓰인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PPS가 사용되는 범위가 대부분이 사실은 자동차이고 섬유나 인더스트리얼 쪽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항공 우주 분야는 비록 양은 적지만 일부 특수한 용도의 부분에 이러한 강한 내화학성과 내열성을 이용을 해서 부품으로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내장재와 더불어 뭐 의료기계, 항공우주 정말 다양한 전 산업에 걸쳐서 이렇게 PPS 소재가 쓰이는데 그렇다면 이 PPS 시장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고 또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9년 현재 PPS의 전체 시장 규모는 무게로는 한 13만 톤,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한 1조 원 정도에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PPS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매해 한 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반면에 PPS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10년까지도 모든 전문가들이 최소한 5에서 많게는 8%까지 성장을 예측하고 있을 만큼 미래에 크게 성장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되게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만큼 앞으로도 그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중국에 이르러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그런 필터 시장,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차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이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모빌리티 시장으로 변해가면서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PPS 사용량이 최소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차 저희들이 뭐 HEV나 뭐 EV나 이렇게 친환경 이모빌리티 쪽의 판매량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춰 PPS의 성장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PPS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히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 PPS를 쓰인 자동차의 경우 연비는 6%가 증가하면서 또 배출가스는 2에서 8% 정도로 또 줄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소재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어쨌든 PP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경량화는 뭐 연비를 위해서건 아니면 뭐 친환경적인 전체적인 트렌드를 위해서건 굉장히 이제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R&D 투자를 하는 분야인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속을 대체하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게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가벼워지고 네. 가벼워진 만큼 연비 효율도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해를 자동차 한 대로서 발생하는 공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PPS는 일본에서 제작된 상품들이 주로 쓰인다라고 들었는데 SK케미칼에서 독자적인 공정 방식으로 개발한 PPS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PPS는 공법상 그 염소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아예 이제 염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그리고 상업화에 성공한 겁니다. SK Chemicals has come up with its own process to manufacture economical and eco-friendly PPS. A trial and error process is a must to verify the company's product's differentiated performance. 여기는 이제 성형 가공 랩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마케팅에서 그 어떤 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면은 그 요청을 받은 거를 연구소에다가 전달을 해서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 연구원들이 뭐 이렇게 뭐 화학 물질을 조금 더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PPS에다 더 섞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2가지, 3가지 제품들을 한꺼번에 섞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원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레시피라고 하는데 그런 레시피를 이 가공 랩에다가 전달을 하면 여기 가공 랩에서 그 연구소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샘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요. PPS 소재를 뭐 효모나 아니면 다른 게 없는 밀가루처럼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뭐 베이스 레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이는 게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매연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필터를 만드는 그 소재로 많이 쓰이고, 이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그 PPS 외에 어떤 다른 화학 소재들을 같이 모아서 그거를 섞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되는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이제 뜨거운 열이 나는 뭐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뭐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이제 부품들이 쓰일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런 부품들이 겉에서 보이는 것들은 아니지만 아주 뒤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 PPS 소재가 이제 쓰이게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자동차에도 계속 이제 밤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헤드램프도 굉장히 열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근데 저희 소재는 열을 견딜 수가 있어서 그런 자동차 헤드램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The samples used in this test are individually manufactured to suit the needs of the contract companies. PPS는 기본적으로 금속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좋아야 합니다. 아주 단단해야 하는데요. 구부렸을 때 얼마나 단단한지, 늘렸을 때 또 얼마큼 단단한지를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PPS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열을 견뎌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환경 속에 넣어서 이 제품이 가스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SK Chemicals continue to persevere to manufacture its own testing equipment. Plus, this company is working diligently to boost its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a tho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대표님, 저희가 이제 가려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PPS의 소재의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인장 강도라든지 그런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실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연구실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특유의 향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해지네요. 어차피 이제 저희들 주력 제품이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이 연구소에는 PPS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소재들을 테스트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플라스틱 고유의 향이 좀 많이 납니다. 저희들한테 아주 익숙한 냄새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데 네, 또 그렇습니다. 새롭네요. 여기 뭐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러짐의 정도, 저희들 용어로는 굴곡 강도라고 하는데 굴곡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편을 여기다가 이렇게 중첩해서 놓으면 위쪽에서 이제 하중을 받으면서 이제 일정한 힘으로 계속 눌러주면서 이제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 힘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힘을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럼 지금 사람이 한 명이 올라가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압력이 좀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성을 측정하는 그 항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정도밖에 못 보여드리고 실제로는 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뭐 하시는데 지금 뭐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는 굽힘 강도를 측정했다면 이번에는 한 축 방향으로 당기는 건데요. 네. 그렇게 당겼을 때 이제 늘어나다가 파단이 되잖아요. 그 파단될 때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미세하게 위로 당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도 지금 뭐 숫자가 많이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저 견학 와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당겨서 부러질 때 힘이 이제 이 제품의 인장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냥 겉으로 봐도 약간 철 같아요. 굉장히 네. 단단한 소재처럼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만져도 이게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거를 금방 아시게 되고요. 네. 소리가 소리도 거의- 약간 네. 철같이 네, 들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라스틱에서 이런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PPS는 떨어뜨리면 금속과 유사한 소리를 냅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 장비는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서요. PPS에 고온의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PPS 칩을 유리 튜브 간에 한 알갱이 정도를 넣어가지고요. 3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나타나는 가스 성분과 양을 체크를 해가지고 PPS가 어떻게 열에서 가스를 방출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기계 안에서 이제 PPS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면 사실 그게 어떤 종류이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도 다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스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용도 중에 하나가 가스가 플라스틱은 보통 여러 가지 그런 가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PP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는 가스의 양과 종류가 다른 PPS 대비 현격하게 작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용도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호 비교를 해서 저희들 제품이 기존에 있는 PPS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프로모션 자료도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가스가 적게 방출되면 방출될수록 좋은 PPS다라고 좋은 얘기. 네,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친환경적인 이 무염소 PPS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PPS 시장에 진입할 때 당시 국내 시장 및 세계 시장은 사실은 일본 기업 3개, 그다음에 미국 기업 2곳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그 모든 기업들이 보통 한 20년간 이상 이 PPS 사업에 경험과 그다음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기술과 같은 제품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 회사들과 사실상 경쟁이 힘들었겠죠. 저희들은 처음부터 차별점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PPS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하면서 경제성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입하면서 이들의 견제도 굉장히 좀 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그 PPS라는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 알려지고 나면서 사실상 많은 그 경쟁사들, 기존의 경쟁사들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한 2년 전부터 그런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을 상대로 의도적인 고의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한다거나 잠재 고객들, 저희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던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악의적인 그런 소문을 내고 많은 방해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차별적인 경쟁력, 친환경적인 무염소 PPS,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런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그런 경쟁사들의 여러 가지 방해 활동들을 이겨나가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무염소,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적인 특징인 이 PPS 때문인데, 근데 이 무염소 PPS에서 이제 발생되는 가스, 이런 불순물들이 특히나 SK케미칼에서 생산된 것은 적다라고 들었어요. 아까 이제 실험실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생산을 할 때 유기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제외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PPS는 한마디로 여기에서 용제 속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은 용제를 함유할 수밖에 없고 그 함유됐던 용제가 나중에 이제 제품을 성형하거나 가공을 할 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 제품은 아예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제 자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일본이 지정한 이 전략 물자에 이 PPS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SK케미칼이 이 생산한 무염소 PPS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반응은 좀 어떻고 또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좀 어떤지요? 예, 실제로 그 일본이 전략 물자 혹은 그 반도체 소재 같은 그런 물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서 저희들 제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국산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PPS가 저희들 자체 생산은 국내 생산이고
그다음에 이 제품들을 저희들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테크니컬 서비스 같은 걸 잘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증가되고 있는 한국 고객들 그리고 다른 쪽에서 그 새롭게 관심을 가진 고객들에게 빠르게 저희들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라고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국내 소재 산업 분야에서는 자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국산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이런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가지 의견이 있고요.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PPS라는 같은 소재는 사실은 굉장히 원소재입니다. 원소재는 사실상 독자 개발이 쉽지가 않고요. 이런 기술들을 독자 개발해서 상업화까지 성공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PPS가 그런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K 같은 대기업들이 원소재를 개발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 우리 소재 산업은 산업 자체가 종속되게 된 구조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소재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비와 많은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시장에 저희들이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 반응은 저희들만큼 기대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 고객들이 저희들 제품과 동일한 제품, 외산 제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테스트 기회조차를 잘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시장 진입 속도를 좀 늦추고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기회를 못 갖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협조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쟁사인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때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그 경쟁 업체에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들 같은 토종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자체 소재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돈과 그다음에 자본과 이런 것들 시간을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포트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세계 최초의 무염소 PPS를 개발한 SK케미컬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또 많은 발전과 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멋진 모습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high-tech material is receiving spotligh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ocalized technology was used in the super engineering plastic sector, and we hope a day will come when our domestic products will dominate the global market. Now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informative and exciting discussion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